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회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MR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화석연료가 의식적으로 도입됐다는 역사가 흥미롭네요. 이윤 때문에 화석연료와 결별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알고 나니 체제 변화의 구호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썬칩님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인간과 환경을 희생시키며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을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선희님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흔한데 일회용품 사용 보편화도 기업들이 조장해놓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떠넘긴 것 같아서 열받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ETC님도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어도 사실 체제 변화라는 구호가 다가오지는 않았는데요. 왜 이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쭉 알려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영상으로 더 배워보겠습니다. 이규현님은 대안적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영상에서 약속했듯이 오늘은 시청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신기술이 기후위기를 막을 대안이라는 주장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판된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바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언론의 찬사 속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죠. 이런 이력 때문에 그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제시한 신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리라 기대를 모으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기술이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빌 게이츠가 제시한 기술적 해결책들을 포함해서요. 신기술이 대안인지 본격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신기술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려진 정작 효과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낮고 풍력 발전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신기술에 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고 제대로 적용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심이 없냐고요? 이런 기술들이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LG전자도 태양광 사업을 청산했죠. 사실 빌 게이츠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신기술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자신 같은 억만장자와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사업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이윤 경쟁을 더 밀어붙여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셈이죠. 기술 혁신이 바로 그 경쟁의 수단이고요. 그러나 빌 게이츠가 제시하는 신기술은 억만장자들의 부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후위기를 멈추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기술들, 전기차, 수소에너지, 탄소포집, 지구공학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요즘 핫한 상품이고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기도 하죠. 물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6.2%나 됩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따져도 11.9%나 되죠. 그런데 전기차에 쓸 전기를 대부분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장거리 화물 운수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별 쓸모가 없다는 문제도 있죠. 배터리가 너무 무거운 탓에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로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극도로 비효율적이죠. 이동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이려면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기차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자가용 이용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하죠. 시청자 이규현 님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교통체계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규현 님이 예로 드신 화성시는 일부 시민들에게 버스비를 환급하고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와 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도로를 개편해 왔습니다. 버스나 자전거, 도보 등의 비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기는 하죠. 하지만 대중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훨씬 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철도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하고요. 또 장거리 출퇴근 같은 문제도 해소돼야 하는데 이는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와 뗄 수가 없죠. 요즘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교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합니다.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생태적 고려에 따라 사회가 운영돼야 지금처럼 밀집된 도시가 해체되고 교통량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수소에너지는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 정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신기술입니다. 수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곧바로 구할 수가 없고 다른 물질에서 빼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써야 하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수소 생산량 9천만 톤 가운데 79%를 천연가스와 석탄에서 직접 추출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1%는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화석연료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수소를 1톤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1톤 이상 배출됩니다. 천연가스나 석탄 없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무척 낮아서 전기에너지의 절반 가까이가 손실되죠. 에너지 낭비인 겁니다. 주요국 정부들과 기업들이 수소를 내세우는 진정한 이유는 화석연료 설비를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한국 정부는 석탄 천연가스 발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섞어 쓰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SK나 GS 같은 기업들도 수소 추출을 내세워서 천연가스 설비를 계속 가동하려 하죠.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또 다른 기술은 탄소 포집입니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 농도는 매우 옅어서 이를 포집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사실 아직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은 고농도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그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포집되는 탄소의 양보다 포집에 드는 에너지를 만드느라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 배출 시설의 굴뚝에 탄소 포집 장치만 설치해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탄소 포집 꼼수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있지도 않은 기술로 꼼수를 쓸 게 아니라 당장 배출 시설들을 폐쇄해야 합니다. 지구공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빌 게이츠는 대담한 아이디어라고 치켜 세우며 이런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대기 중에 미세한 입자를 살포하는 겁니다. 햇빛이 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줄여서 온도를 낮추자는 극단적인 발상이죠. 햇빛이 전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중에서 온도만 고려하는 아주 어리석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IPCC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죠. 태양빛 입사량을 조절하는 기술은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새 리스크를 인간과 생태계에 안겨줄 것이다. 특히 미국 지배자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장 내세우고 있는데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느니 차라리 지구 생태계를 통째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석연료 경제를 지키는 데 필사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각종 신기술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비판한 신기술 대안론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윤 추구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적용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기술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채 기술 혁신을 외치며 신기루를 쫓고 있죠. 지금 지배계급 주류는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부여잡으면서
그 피해를 완화시켜줄 기술이 기적적으로 등장하는 데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그 도박의 판도는 바로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죠. 이런 기술 중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다름 아닌 핵발전입니다. 핵발전은 워낙 중요한 쟁점이어서 다음 5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추첨을 할 텐데요. 누가 당첨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이스토리아님이 당첨되셨네요. 이스토리아님은 이곳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7회와 마지막 회에서 추가로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